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오, 이제 화음까지 맞춰지네요, 이제. 아, 마지막 두 글자를 잘 못 맞췄어요. 처음에 잘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나올 때 맨날 헷갈려. 헷갈려. 그러니까. 뭐 라떼 토크, 라떼 감성만큼은 전국 1등을 노리고 있는 우리 유튜브 사진관인데 그럼요.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근데 혹시 세 분은 살면서 1등 해본 경험들 많으신가요?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 이제 앵커로 들어올 때 1등을 했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한 분밖에 안 뽑혔어요, 그때? 그쵸. 아니, 한 명. 근데 들어보니까 1등이 안 하겠다 그랬대. 2등 아, 차순위 뽑았대. 아, 1등이 딴 데랑 중복으로 돼가지고.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에요? 못 더 들어. 좋은 데 갔대. 아, 그랬어. 그래갖고 차순위 뽑힌 거야. 그거 사실인가요? 너 이제 저주한다, 이제. 너 조만간에 아는 오빠 있어. 그 한라산 오빠한테 아, 그 끌려간다. 오빠. 나 알지. 엄청 무서운 오빠야. 겨울만 되면 장난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오빠인데. 사실 뭐 혹시 1등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1등을, 시끄럽게 1등 해본 적은 있어요. 왜냐면 시끄러울 때마다 하면은 딱 박소영. 1등으로 생각나는 건 박소영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가치를 잘 몰라요. 본인이. 뭔데요? 본인은요. 자, 우리 박소영 씨는 지금 벌써 1등 신부감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시집을 못 갔죠? 그건 본인이 너무 이제 재기 때문이에요. 눈을 조금 낮춰야 된다. 이미 그래야겠다, 1등 신부감이야. 나 같으면 내 며느리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버님!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조금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네. 어때요? 실제 며느리로. 박소영 씨는요? 아나운서 되고 욕먹어본 적 없어. 아니, 절에서 2등 했다고. 그 질문의 저희가 뭡니까? 잘 오다가 최종에서 잠깐 떨어졌구나. 제주도 오빠가 그렇게 알려줬나요? 사실 뭐 분야를 막론하고 한 번 1등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1등 타이틀을 수도 없이 거머쥐고 있는 그 주인공이 오늘의 주제라고 하는데요. 누구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1위. 부산. 반려동물과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1위. 뭐지? 직장인이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 1위. 그 밖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1위로 꼽히는 이곳이 오늘 주제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부산이요? 부산? 야, 이 정도로 이렇게 인기 많은 여행지 딱 한 군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꾸 부산을 고집하시는데 맞는지 그럴 수 봐야 있지. 되는데. 그럼 힌트 주세요, 노래로.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떠나요 둘이서 여기시구나. 얼굴버리고. 아니, 뭐 제가 아무리 부산을 좋아하지만 여기라면 제가 인정해야죠. 그쵸. 맨드렁 또 혼자 없어 예. 문제 없어,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섬이죠. 바로 제주도인데요. 아니, 근데 제가 제주도 여행은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주도에서 잘 알고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보통 이제 즐기기만 하러 많이 가니까 제대로 알고 가면 더 많이 보이고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 제주도의 역사가 시작된 게 18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우와. 네. 만 년 전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깊고 다양한 얘기들이 숨어 있는데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함께 살펴보는 제주도의 역사 떠나보시죠. VCR 스타트! 태초의 제주는 해양 생물이 살던 얕은 바다였다. 약 180만 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바다의 약한 지층을 뚫고 솟아올랐다.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자 높은 온도차를 보이며 강력한 수중 폭발이 일어났다.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쌓여 용암대지와 한라산을 만들어 나갔다. 우와. 제주도가 저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야. 네, 제주는 대표적인 화산섬이죠. 이 천혜의 자연과 특별한 기후 덕분에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주도가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언제부터일까? 언제였지? 발전하는 제주도. 바람 많고 돌 많고 아가씨가 많은 삼다도 제주도는 요즘 그 발전의 모습이 눈부신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사는 제주시에 세워지는 시민회관으로서 제주도에서 제일 큰 건물인데 강호진 제주도지사는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야. 또한 관광지로 이름 높은 제주도 제주시에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제주도 관광호텔이 세워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하면 사실 자연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저런 화면이 좀 익숙하지가 않긴 하네요. 맞아요. 30여 개의 객실과 식당, 연회장 등 각종 시설을 비롯해서 이구장 특산물 판매소까지 마련돼 있어 제주도 관광사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섬 중에서 가장 크고 또 인구도 가장 많은 섬인데요. 해방 이후에 제주도는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서 제주도로 승격이 됐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화면이 이제 1960년대 화면인데 저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제주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1963년에는 제주도 건설개발연구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이제 뭐 교통이라던가 아니면 환경이라던가 건물 이런 것들을 막 세우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한라산 횡단도로. 10월 11일 제주도에서는 도민의 수건이었던 제주시와 서귀포 사이의 한라산 횡단도로의 역사적 개통을 보아 도민들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라산 중거리를 가로지르는 총 연장 43km의 이 횡단도로는 작년 3월에 착공해서 1년 8개월 만에 개통을 보게 됐는데 제주 서귀포 사이의 거리와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으며 앞으로 이 도로는 제주도의 산업, 경제, 관광의 발전은 물론 학술과 문화 교류 등 제주도 지역 개발에 크나큰 역할을 맡게 될 동맥선이 될 것입니다. 이 한라산을 가로질러서 제주시와 또 서귀포시를 잇는 그 횡단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동쪽 능선을 타고 넘는 516도로와 네. 서쪽 능선을 타고 넘는 천백도로가 있습니다. 이 먼저 완성된 516도로는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산악 관광도로이자 제주 개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지금은 가보면 도로가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다 돼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 이제 저 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라산을 횡단하는 516 도로는 뭐 드라이브 코스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눈이 좀 자주 오잖아요, 제주가. 그러다 보니까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 그런데 도로 이름이요. 뭐 천백도로, 516도로 이게 어떤 이름일까요? 일단 516 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누가 이름을 지었나 요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진 않은데 거의 이제 대부분의 추측이 이제 516 군사정변 때 약간 그걸 정당화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붙였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좀 이 이름 바꾸자, 좀 그렇다, 이 이름 계속 남겨두는 거 좀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제주 도민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일단 역사의 한 장면이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516도로 그대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천백도로는요. 한라산 중턱의 해발 1100m 고지를 지나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 네, 아주 깔끔하게 풀렸네요. 맞아, 맞아. 자, 어떻게 공부 다 됐으면 다음 진도 나가볼까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제주도에 입도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어디예요? 바로 공항인데요. 필수 코스죠, 필수. 제주 국제공항의 준공 당시 모습 궁금하시죠? 나 네, 궁금했어. 너무 바로. 궁금해요. 진짜? 보시죠. 궁금해요. 스타트. 제주국제공항 준공. 제주공항의 새 청사가 완공돼 국제공항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모습이랑 흡사한데요? 똑같아요. 똑같네, 네, 똑같네. 네. 지난 12월 17일 준공된 제주공항 여객청사는 총 공사비 170억 원을 투입 2년 8개월 만에 완공을 본 것입니다. 이번 새 청사 준공으로 제주공항은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이 65만 명에서 2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게 1983년에 제주국제공항이 여객터미널 확장 공사를 거쳐서 새롭게 준공한 그 모습이었는데요. 네. 사실 제주공항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좀 아픈 역사가 숨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주공항이 1941년에 일본군이 육군 비행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건설을 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모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당시 명칭이 너른 들판이라는 뜻의 제주어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제 패전한 이후에 미국이 이를 인수해서 서울이랑 부산을 잇는 그런 전기선이 운행을 됐는데요. 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마저도 끊기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한국전쟁
전쟁이 끝나고 또 제주로 가는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 정부는 제주공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1968년 제주 국제공항으로 정식 개항이 된 건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항공수에 맞춰서 여러 차례 확장 공사를 했고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야, 68년이면 진짜 와 오래됐구나. 네. 사실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는 않았대요. 그렇죠, 그렇죠. 전 잘 자유화 모르- 되기 전이니까. 예, 전 잘 모르거든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80년대는 진짜 이게 해외를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때는 편안하게 못 갔대. 뭐 비즈니스나 출장 이런 거 외에는 좀 약간 제약이 많았대요.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으로 제주도를 많이 찾고 맞아요. 특히 신혼여행의 꽃 제주도. 그때는 제주도야. 모든 드라마 보면 신혼여행 어디로 가니? 제주도로 갑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가니? 제주도로 갑니다. 딱 한 10팀 중에 맞아요. 한 팀 경주 가고 나머지 다 제주도야. 맞아, 아니 맞아. 어쩐지 그래서 친구 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들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을 보면 아니 저희 엄마 아빠랑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거기 다 가이드가 글로 끌고 간 거예요. 여기가 잘 나옵니다. 자, 보면 어디 오셨어요? 아, 유채꽃 가야 되고 겨울에 왔으면 한라산 가야 되고. 도라루방 꼭 가잖아. 천지연폭포 가봐야 자, 되고. 그 빨리 돌 조금 긁어 먹어요. 가든가요? 그래서 코 맞아, 만져, 맞아. 코 만져. 코만지라 그러고. 맞아. 봄 기운 가득한 제주 지방은 오늘 관광지마다 신혼부부들로 발 디딜 팀이 없었습니다. 오! 박력 있어. 섬 전체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 유채꽃은 이들을 축복이라도 하듯 더욱 화사하게 다가옵니다. 말로만 환상적이라는 섬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공기도 시원하고 하늘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하늘도 맑고 예. 유채꽃도 노란 유채꽃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보니까 더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맑고 깨끗하니 전형적인 관광도시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주도가요. 다음에 꼭 또 오고 싶네요. 한복 입고 그렇게 많이 갔어. 한복을 챙겨가는 맞아. 오늘 하루 제주 관광에 나선 신혼부부는 모두 6천여 쌍. 신혼부부들은 산과 해상에 펼쳐진 남국의 정취를 만끽하며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라산뿐만 아니고요. 제주도에는 자연 생태적 가치가 대단한 유산들이 아주 가득한데요. 2002년에는 유네스코가 제주도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오. 그리고 2007년에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아, 나이스. 야, 뭐 제주 바다는 말할 게 없죠. 야. 너무 좋다. 민족의 영산 한라산 365개의 오름들을 굽어보며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식물 6천여 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성산일출봉, 웅장한 규모로 위용을 자랑하는 이곳은 수중 화산 활동이 빚어낸 대자연의 작품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또 하나의 섬 같은 느낌. 땅속에 숨겨진 동굴의 비경은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발견된 지 1년도 안 된 이 동굴은 용암 동굴이면서 아름다운 석회 생성물들로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세계가 보존 가치를 인정한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방금 보신 용암 동굴은요. 세계적인 학자들도 아주 극찬을 한 용천 동굴입니다. 2006년 전봇대 교체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반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아서 직접 가볼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영상으로라도 보니까 좋으면서도 아쉬워요.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저 전봇대 공사하신 분들 부럽다. 저분들은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발견자 아니야. 최초 발견자. 그러니까. 아, 멋지십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7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3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6번째 세계 자연유산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의 자존심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유산에서 문화유산 7개만 있고 자연유산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됐고 세계 자연유산은 자연환경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의 자연유산 등재는 국가의 자존을 높이는 상징성과 함께 국제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모두 얻게 될 계기로도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네요. 맞아요. 저런 아름다운 섬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뭐 이 밖에도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그런 상징들이 많은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이 분들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제주 해녀들이 옛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전통 해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 와, 그쵸. 제주하면 떠오르죠. 그렇죠. 그쵸. 해녀분들. 하얀 상의와 검은 하의, 50년대 제주 해녀를 상징하는 작업복입니다. 옛 모습으로 단장한 해녀들은 바닷속 4, 5m까지 들어가 전복과 소라, 각종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와, 저 맨몸으로 너무 신기해. 대단하시다. 평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천천히 걷던 분들이 바다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인어공주죠. 그냥. 오랜만에 이제 흙을 때보니까니 기분도 좋고 몸도 편하고 기분 좋습니다. 아, 저게 더 편하시구나. 오랜만에 입어보는 해녀복은 어려웠던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물질 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또 집안에 쌀도 밥 지어 먹고 그야말로 그 강인한 여성상의 그 자체. 맞아요. 또 마을 남자들은 채취한 해산물을 지게에 져 나르는 모습도 재현했습니다. 이번 재현 행사는 제주 해녀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해녀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녀들이 수익으로 집의 재산을 일구고 자녀들이 교육을 시켜서 성공시키고 한 이것을 이보다 더 귀한 자산과 문화가 어디 있겠느냐. 현재 제주도 내에서 활동 중인 해녀는 5,600여 명. 제주 해녀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 같은 재현 행사를 통해 해녀를 보호하고 문화 관광 상품의 가능성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해녀를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적어서요.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도 2016년에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더 오래 계승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최종 심의에서 제주 해녀 문화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과 독특성 등을 인정받아 등재가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유네스코는 특히 잠수 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고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 점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매년 줄어드는 해녀 수를 최소한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 70년대 14,000여 명에 이르던 해녀는 사망과 질병 등으로 자연 감소가 가속화돼 지난해에는 4,300여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60대 이상이 80%를 넘어 몇 년 후에는 제주 해녀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주 해녀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야, 아니 진짜 전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저는 수영을 못해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소통도 하나 안 메고 그냥 맨몸으로만 들어가시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더 대단하신 거죠. 이야.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은 제주도는 요즘 노랗게 익은 감귤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지마다 휘어질 정도로 매달린 감귤은 보기만 해도 탐스럽습니다. 노랗게 익은 감귤을 따는 농부들의 마음은 마냥 기쁘기만 합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리는 수확은 얼마 안 되지만은 단가가 좀 높아 가지고 올리 좀 기분이 괜찮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2,500원만 내면 감귤원에서 마음대로 감귤을 따먹을 수 있는 이색적인 농원도 개장돼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거 체험. 맞아. 한 바구니 딸 수 있는 체험. 맞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귤을 따먹는 그 체험. 그게 제주도에서는 가능하죠. 맞아요. 저도 해봤는데. 누구랑 가는지 왜 안 물어보세요, 소영 씨한테? 왜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갔는데. 자꾸 왜 이렇게 물고 늘어져요. 아니,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혼자 안 죽으려고. 관광객들은 감귤밭을 돌아다니며 사진 촬영을 하거나 감귤을 직접 따먹으며 풍성함을 즐깁니다. 역시 귤은 서울에서 사 먹는 것보다 이렇게 신선한 감을 가지고 직접 따먹는 맛이 상큼하고 새콤하고 너무나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만 봐도 진짜 막 군침이 흐를 만큼 귤이 먹고 싶고 그런데 귤 먹어보니까 정말 그 본 그대로 싱싱하고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서툰 솜씨로 감귤을 따는 관광객들은 노랗게 물든 제주의 마지막 가을을 느끼며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 귤은 과일로 먹어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네. 담아가지고 차로도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제주도 갔다 오면 꼭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오긴 하는데 감귤 초콜릿, 감귤 그쵸. 그리고 막걸리도 있잖아요. 맞아. 그죠? 그래서 감귤 막걸리도 있고 갑자기 뭐 귤 얘기하니까 여기 군침 도는 거 뭔지 알죠? 알지. 아니 침이 근데 싹 보이는 거. 맞아요. 새콤해.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거 말고도 저는 제주도에 가면 꼭 이걸 먹고 옵니다. 뭔데요? 제주 은갈치. 그거 토막 내면 안 돼. 길게 해가지고. 맞아요. 가게 가면은 진짜 오셔가지고 촥 다 뽑아주잖아. 그 맞아, 약간 맞아. 자격증이 있나 봐요. 그런 그러니까. 분들은. 장애인이신 분들이죠. 어떻게 빨갛게 해 그냥 하얗게. 뭐가 더 좋아요? 저는 빨간 거요. 빨간 거. 저는 빨간 거, 그냥 그 조림. 조림. 나는 그래서 사람 여러 명 가서 같이 반반 나눠 먹어. 조림과 구이를 동시에 괜찮네. 먹어야 동시에 돼. 먹어야 돼. 담백함과 그 매콤함에. 거기다 무 그냥. 국물 자박하게 해가지고 밥 한 숟갈. 아니요, 정말. 먹으러 갈까요? 미치겠다. 촬영 여기서 끝내시죠. 너무 맛있겠다. 가자. 제주도 가자. YTN 지선 없나? 한번 합시다. 제주 특집으로 가자 우리. 이거 새로 갖고 그러니까, 있는 국장님. 이럴 때 한번 힘을 보여주세요. 야외 촬영. 제주도 데려가 주세요. 어둠이 짙어가는 제주 해상은 하얗게 불밝힌 어선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제주의 갈치잡이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아직도 낚시에 의한 채낚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네. 갈봤다. 낚시로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오. 어민들은 밝은 집어등 불빛 속에서 신선하고 빛깔나는 갈치잡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낚싯줄을 들이운 지 몇 분도 안 돼 은빛 색깔의 갈치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룻밤에 잡는 갈치는 배 한 척당 150kg에 이릅니다. 밤새 갈치를 잡은 어선들은 새벽이 되면서 항구로 돌아옵니다. 어선마다 잡은 갈치는 상자에 가지런히 정리돼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저분도 약간 힙합하시는 분이거든요. 야야야야야야 150원이에요. 152원이면 맞아. 250원이면 약간 저분들도 약간 힙합과 하거든요. 맞아. 경매가 끝나자마자 위판장 부근 도로에는 임시 시장이 개설돼 시민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추석 연휴 전해가지고 갈치가 맛도 있고 싸다 하니까 사려 나왔어요. 가을이 되면서 더욱 맛을 내는 제주의 은갈치는 특유의 신선함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습니다. 제주 가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으면 일단 기분도 좋아지고 돌아다닐 맛도 막 이렇게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 먹었으니까 좀 걷자 싶은 분들 보통 여기로 많이 가십니다. 어디요? 아마 아실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막 이렇게 배 둘레가 올라오고 배가 나올래 말래. 배가 나올래? 혹시 올래? 올레길? 올레 제주도 올레. 말씀하신 올레가 또 올레길이 그쵸.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먹었으면 또 가서 소화도 좀 시켜야 됩니다. 아름다운 제주 올레길 모습도 살펴보시죠. 해안가 올레길을 따라 사람들이 한가롭게 걷습니다. 복잡한 곳에서 벗어나 풍경을 감상하고 때로는 쉬면서 자기만의 힐링 여행을 즐깁니다. 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곳이죠.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그거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경치도 좋을 뿐더러 길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같은 거는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걷기 여행에 열풍을 일으킨 제주 올레가 개설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올레길을 다녀간 사람은 77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코스를 완주한 사람도 1,600명이 넘습니다. 와, 완주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 올레길 코스마다 스탬프가 있어서 그 26개 코스를 다 찍으면 완주 증서를 준대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1,600분이라는 거죠. 아니 400km가 넘는데 그거를 어떻게 완주를 할지. 아니 근데 저 스탬프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 또 찍는 묘미가 있잖아요. 성취감도 그쵸. 느껴지고. 그렇죠. 중간중간 한 번씩 찍으면 약간 더 도전하는 그 맞아요.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제주를 찾는 이 여행객들이 매년 늘면서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보면 이 올레길 완주자가 10,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0,000명이요?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가속도가 붙는 거죠. 사람들 걸으라고 그려놓은 화살표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고 이 화살표 때문에 위로받고 치유받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제일 감사하죠. 전국의 걷기 열풍을 가져온 제주 올레길은 머지않아 1,000만 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둘이서 우리 둘이? 아니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왜? 그 사람 때문에? 나 지금 이거 나올 줄 알고 잘 기다렸잖아. 살고 있나 보려고? 기다렸잖아. 오빠 그냥 행복하게 놔줘. 너도 욕심이야. 침착하지 마.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아 정말 민망하네요. 네. 자,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섬 제주. 앞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그저 관광하고 소비하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자연과 경치도 즐기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주도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수관 추억 두고 어디 감수가 라떼 드시러 혼자 없어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주도 가자. 가자, 우리 가서 촬영하자. 좋아하는 아는 오빠 있대. 저만 따라오세요. 스스로 다 해준대. 그래, 가자. 그래, 잘 산대. 언제 가면 돼? 지금 가자고요. 끊어, 티켓. 갑시다. Go, let's go. 아니, 근데 약간 신기하잖아요. 전화 이게 문과라 그런지 네. 아직도 이 전화의 원리가 너무 신기해요. 막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통화하거나 가끔 그럴 때 보면 야 이게 어떻게 통화가 되는 거지? 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철학적이시네요.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네. 어때요? 실제 며느리로. 박수영 팀이요? 아나운서 되고 용공하고 있어. 아니 전에서 2등했다고. 그 질문의 저희가 뭡니까? 잘 오다.